안녕하세요. 조직행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강의 소개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13쪽에 오늘은 이제 조직행태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직행태는 1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조직행태란 조직에서 인간의 행동을 말한다. 자, 조직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무 뻔한 얘기죠. 자, 학교도 조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 조직이죠. 자,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인간, 자, 학생, 교직원, 교수의 행동,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학교 소속이면서 또는 학교와 연결되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자, 조직 행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대학 조직 행태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아리, 동호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조직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리고 13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행동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행동과학이라는 게 행동을, 사람의 행동, 먹고 마시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들, 이런 행동을 자, 과학적,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한다는 얘기가 바로 행동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쪽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반바로 1번에 개인차의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차의 인정, 자, 저는 이걸 개성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개성을 가지고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주변의 사람, 그리고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성이라고 말해도 우리 수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는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이 개성, 기질, 성격, 이런 거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 행정학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차의 인정은 바로 개성을 존중한다. 자, 그리고 반바로 2번에 구성원의 전인격성인데요. 이 전인격성이라는 게 그 사람을 한 번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자,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사람이 조직 안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 자, 능력,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성품,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서요, 자, 활발하다, 조용하다,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가 전인격성입니다. 자, 그 다음 14쪽에 반가로 3번에 동기부여된 행동인데, 자,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14쪽의 맨 아랫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 자, 제3자는 어떤 개인의 욕구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지금 15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희망하는 것,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교육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동기부여고, 대학교로 따지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3월달 4월달에 중간고사 때까지의 전공 수업이 자신에게 내가 대학교 와서 이 전공은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다, 빨리 포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선배든 친구든 또는 교수든 이런 사람들이 잘한다,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5쪽인데 인간의 존엄성, 자, 어려운 얘기 생략하고 나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학교, 학과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있죠. 나는 동아리에서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총무다, 또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나는 지금 3학년 학생이다,
나는 4학년 학생이다. 이제 3학년? 그래 뭐 대학교 3학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학교 3학년은 이런 고민을 하겠고 이런 위치에 있겠고 이런 준비를 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뭐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조직, 우리 집, 우리 가정도 조직입니다. 자, 우리 가족이라는 조직에서 나는 무슨 존재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 안에서 서열은 맨 아래에 있다. 요새 뭐 유튜브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죠. 자, 우리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보다 서열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존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체성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이 조직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라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뭐 내용이 원체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조직 행태론은 왜 배우느냐? 자, 셋째, 성과지향적인 실천학문이다. 여러분, 이 성과지향이라는 거는 혹시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은 돈 버는 거예요. 자, 기업은 돈 버는 게 성과지향인 거고, 정부는 나름대로 그 역할,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국방이면 국방, 경찰, 소방,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바로 성과지향적인 실천학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직 행태론, 그리고 다른 교수님에게 잘 배우시겠지만 조직론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상황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조직이 없어질 때까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공식, 규칙, 어떤 짜여진 무언가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환경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특히나 이건 기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 상황 적합 이런 얘기 하면은 이거 굉장히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처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무선사업부,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 쓰고 있는 무선사업부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돋보이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지금 이건 2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완전 초기 모델 이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카메라가 예쁘고 뭐 멋있게 잘 찍히고, 이제 이런 거 고민할 때죠. 그때 무선사업부는 뭐 그냥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과 5년, 6년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거 비중을 줄이고 지금의 이제 갤럭시죠. 갤럭시 초기 모델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니까 무선사업부, 야, 유선이 아니라 무선사업부를 키우자. 나머지 다 줄여. 다 이쪽으로 다 통합. 자, 삼성에서 만드는 카메라, 야,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야. 렌즈만 뽑아서 이쪽으로 달아. 기업은 자, 이윤추구를 목표로 얼마든지 조직을 다 쪼개고 합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고, 감원, 뭐 다른 기업에다 팔아버리는 경우, M&A 하는 경우 있죠. 인수합병처럼요. 그렇게 해서 현재 갤럭시라는 엄청난 상품을 만들어낸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게 상황 적합성의 가장 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예보다는 이 조직 행태는 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8쪽에 이제 맨 위에 다섯째입니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이란 뜻은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합리적. 좀 남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얘기구나. 이게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 설문지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관찰을 한다든가, 뭐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는 이제 CSI,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KCSI죠. CSI의 과학수사 방법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인과관계, 논증, 자, 증거를 기반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CSI 영화 보면은 전부 관찰이잖아요. 관찰하고 뭐 시약이라고 그러죠. 물감 같은 거 떨어뜨리고 뭐 사진 찍고, 이게 전부 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죠. 자, 조직 행태론 발전에 기여한 학문 영역은 심리학. 자, 지금 그 18쪽 하는 겁니다. 심리학이 사실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심리학으로 따지면 그냥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인 건데, 인간의 의식을 겉으로 꺼내서 관찰한다. 야, 왜 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제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이거를 꺼내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머릿속 바깥으로 꺼내서 관찰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고요. 자, 사회심리학은 나와 너,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입니다. 이 사회심리학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수업 뒤에서 배울 의사소통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사회학. 자, 이건 집단. 뭐 서울, 평택, 수원, 천안, 이 집단. 자, 사회, 한국 사회. 자, 2022년도의 한국 사회, 2010년도의 한국 사회, 1990년도의 한국 사회.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 전 세계, 뭐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 인류학. 자,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우리는 지금 돈을 주고 받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자, 물물 교환을 하고 나는 저거를 자, 가져와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준 만큼의 뭔가를 비슷한 값어치를 좀 바꾸자. 이렇게 하는 부족들, 흔히 말하는 부족이죠. 부족 사회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지구상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지금 그 19쪽까지 내용을 지금 10분 내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쉬울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